빅5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빅5를 저기 K-스트링, 연산자 다중장애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요 세 개를 우리가 빅3라고 했어요. 빅3. 그래서 어느 하나를 내가 다중정의해야 되면은 나머지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언제 얘네들이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동적 할당하는 애들이 내가 멤버 변수로 있고 걔를 이제 포인터로 유지를 하는데 소멸자에서 걔를 딜리트한다. 그러면 깊은 복사를 하는 그 복사 대입과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꼭 생긴다는 건 아니고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복사 대입을 직접 호출하지 않아도 복사 대입이나 복사 생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뭐 예를 들면 값 전달한다든지 객체를. 그러면 컴파일러가 내가 어떤 코드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지 않지만 그 컴파일러는 매개 변수 객체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게 돼요. 그럼 그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깊은 복사가 필요한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는 멤버 기반 복사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빅3가 중요한데, 근데 이 빅3를 쓰다 보니까 복사 생성, 복사 대입이 너무 무거워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만 봤더니 일반적인 객체들뿐만 아니라 임시 객체들, 잠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똑같이 시스템에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고 반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 이동 대입은 그 임시 객체들을 만들 때, 또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뭔가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임시 객체들은 우리가 R-value로 분류됩니다. 뭐 R-value. 그래서 이 R-value들을 우리가 인자로 받고 싶을 때에는 예전에는 const L-value로 받았어요. 그래서 빅5, 그 이동 개념이 없기 전에는 이제 R-value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const L-value 참조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move라는 걸 구현해야 되다 보면 이 R-value를 수정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걔 걸 뺏어오기 때문에 걔가 나중에 사라질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거를 반납하지 못하게 null ptr로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은 이 애를 이 임시 객체들의 갖고 있던 데이터를 내가 수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수정을 하려니까 예전에 썼던 const L-value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value 참조를 도입한 거죠. 물론 R-value 참조도 const R-value 참조를 쓸 수 있지만 그것은 용도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필요했던 거는 그냥 R-value 참조, R-value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빅5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머릿속에 잘 갖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얘네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어떤 클래스를 만났을 때 빅5를 내가 구현해야 될 때 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걸 구현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거예요. copy and swap idiom. 그래서 이 copy and swap idiom이라는 거를 활용하려면은 클래스에 뭘 만들어야 되냐면 swap 함수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swap 함수는 두 객체가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상태를 확 서로 맞바꿔 버리는 거예요. swap한다는 게. 그렇죠? 우리가 변수 A, B가 있을 때 얘를 수업한다는 건 A가 갖고 있는 값을 이쪽으로, B가 갖고 있는 값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객체를 수업한다는 건 얘가 이 객체 갖고 있는 상태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함수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이 수업 함수는 이런 빅5 만들 때 많이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도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은 또 그 클래스들이 다 수업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얘가 왜 제공할까? 얘네들도 아마 빅5 만들 때 이 수업 함수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개념을 갖고 이제 출발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L value, PR value, X value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L value, R value예요. 그래서 변수들, 함수들, 얘네들은 뭐예요? L value예요. 이름이 있는 거, 주소가 있는 거, 이런 애들은 L value입니다. 근데 상수들, 리터럴들, 이런 애들은 이제 R value. 이런 애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어디 있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문자열 리터럴은 리터럴이지만, R value가 아니라 L value예요. 주소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수명이 뭐랑 같아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에서 문자 리터럴 반환하면 걔는 영구적으로 뭐 참조로 유지해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주소를 유지해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있고 이렇게 L value, R value만 알면 되는데 이제 그 이동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요걸 조금 세분화해서 R value를 세분화해서 X value와 PL value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X value는 R value인데 L value의 특성을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주소를 갖고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런 애 포인트라는 객체를 함수 호출하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foo 함수가 호출되고 나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죠. 끝나고 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변수에 저장해 놨으면 내가 foo에 전달하고 나서도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foo를 호출할 때 만들어 버렸으니까 foo에서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foo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면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foo 함수 내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체 자체는 만들어야 되겠죠. 포인트 객체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R value인데 좀 특수하게는 X value라는 개념을 쓰고 이 X value 애들은 곧 사라질 애들이에요. expiring value. 곧 사라질 애. L value처럼 생겼는데 이제 L value는 아니고 곧 사라질 애들이고 이런 임시 객체들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싶은 게 바로 이동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동 개념. 그리고 이제 우리가 L value이지만 L value를 그냥 L value로 쓰지 않고 필요하면은 X value로 바꿔가지고 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L value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는 거죠. 얘가 L value니까 L value를 전달받는 그 생성자가 복사 생성자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지만 쭉 쓰다 보니까 이제 S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요 B 생성 이후에 S는 쓰지 않아. 그러면 복사 생성하기보다는 내 걸 그냥 다 주는 게 편리하겠죠. 효과적이죠. 그래서 나는 std move라는 걸 써서 이제 L value를 X value로 필요할 때 바꿔가지고 내가 스스로 최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td move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L value를 X value로 바꾸고 싶을 때. 그래서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이 아니라 이동 생성자나 이동 대입을 사용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S를 move 시켜 놓은 다음에 쓰게 되면은 어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뭘 하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SD 무브는 그런 애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std move 말고 std forward라는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std forward. 그래서 std move, std forward 두 가지가 있는데
std forward는 무조건 x 밸류를 안 바꿔요. 얘에 따라서 얘가 L 밸류이면 X 밸류로. 아니, 그러니까 R 밸류면 X 밸류로 바꾸고 L 밸류면 그냥 안 바꿔요. 그래서 SD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X 밸류로 바꾸고 SD forward는 무조건적으로 안 바꾸고 인자에 맞게 바꿔줍니다. 근데 인자에 맞게 왜 바꿔주는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 갑자기 오늘 왜 이러지? 뭐 하는 거지? 뭐지? 음,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시스템에서 내가 안 만들어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인데 여기 보면 이 5개가 빅5예요. 그래서 빅5 말고 기본 생성자까지 해서 요 6개를 내가 정의하지 않으면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언제 제공해 주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요 규칙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본 생성자는 생성자가 하나도 없으면 제공해 줘요. 요 밑에 보면은 equal default라고 해서 equal default라고 하면은 내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 쓰겠다냐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동 생성자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이동 생성자라는. 이동 생성자도 생성자예요. 복사 생성자도 생성자예요. 그럼 얘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줄까요? 안 할까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equal default라고 쓴 거 또는 equal delete라고 써도 마찬가지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다. 그래서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소멸자는 어차피 하나밖에 존재 못하는 거죠. 소멸자는. 그래서 사용자 소멸자가 없으면 제공이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뭐가 아니냐면 가상 소멸자가 아니에요. 버추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별로 소멸자에서 할 게 없더라도 상속하는 클래스의 클래스 계층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클래스는 반드시 소멸자를 뭘로 만들어야 돼? 가상 소멸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맨 꼭대기에 갈 클래스는 아무것도 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소멸자에서. 그래도 뭘 써줘요? 버추얼 이제 이퀄 디폴트로 만들어줍니다. 만약 그 빼먹으면 그 클래스는 기본 소멸자를 주는데 버추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에서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하셔야 되겠고 복사와 이동은 복사와 복사 대입은 요 쌍으로 보시면 이동 쪽을 안 만들어 놓으면 제공을 해줘요. 이동 쪽을. 그리고 이동 쪽은 복사나 소멸자나를 정의하면은 제공을 안 해줍니다. 제공을 안 해줘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면 볼까요?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A는 소멸자만 있죠. 사용자 정의 소멸자가 있어요. 그럼 소멸자는 당연히 저걸 쓰겠죠. 그리고 생성자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기본 생성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생성자는 안 만들어 놨죠. 그러면 복사 생성자가 들어가요. 복사 생성자.
그리고 소멸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동은 어때? 이동은 안 들어가요. 이동은 안 들어가면 이제 여기 또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시스템에 넣어준 애들 있죠. 그러면 내 클래스에 이런 식으로 추가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애들, 제공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코르 딜리트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넣어져 있으면 이동 생성을 부르면 문법 오류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위에 있는 A, 그래서 소멸점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은 시스템에서 요 두 개는 디폴트 넣어주고 요 두 개는 딜리트로 넣어준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는 디폴트로 또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B는 소멸자가 있고, 그리고 이동 생성자를 디폴트로 내가 추가해 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동 생성자가 있으니까 기본 생성자는 안 넣어줘요. 물론 기본 생성자도 이코로 딜리트로 써놓을 수 있지만 보통 안 써놓는다고 생각하고 써놓을 수도 있습니다. 딜리트도 되겠고, 이동 쪽이 있으니까 복사 쪽은 다 딜리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이동 대입도 소멸자가 있기 때문에 딜리트로 들어갑니다. 얘만 있어요. 딸랑. 쟤만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 생성하기가 어려워요. 뭐만 있어? 얘만 있는데 생성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동 생성자만 갖고 새로운 생성자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뭘 설명하려는 거니까 아까 요거 보여드렸던 이제 요 룰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약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떤 애가 디폴트로 들어가고 어떤 애는 딜리트로 들어가는지, 여기는 자동 제공된다, 제공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동 제공되는 애들은 디폴트로 들어가는 거고 자동 제공되지 않는 애들은 이코로 딜리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 방법이고요. 이 룰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얘네들은 뭘 해요? 멤버 와이즈 카피, 멤버 와이즈 무브 요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가 필요한 거에 안 맞을 수가 있죠. 깊은 복사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멤버 와이즈 카피 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 모든 멤버를 멤버 와이즈로 카피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돼. 예를 들면 컨스트 멤버가 있어. 그럼 멤버 와이즈 카피가 돼요? 대입할 때? 생성할 땐 되는데 대입할 때는 안 되죠. 대입은 생성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거니까 컨스트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 대입은 이미 객체가 상태들을 갖고 있는 건데 하나가 컨스트이면 그 멤버는 수정이 안 되죠. 근데 A 콜 B 하면 B의 상태로 A를 다 바꾸려고 그러는데 못 바꾸잖아요. 그 경우에는 원래는 디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지. 그럼 이제 딜리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제공해 주는데 요 룰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멤버와이즈 카피, 멤버와이즈 무브가 가능하냐라는 걸 추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 또는 스태틱 멤버 변수 아닌 멤버 변수가 복사 이동 생성자를 제공하지 않거나 뭐 그 멤버 변수가 존재를 하면, 이동 대입을 제공하지 않으면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멤버와이즈 카피나 멤버와이즈 무브를 각 멤버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 우리가 컨스트이거나 뭐 참조다. 참조 변수도 어때요? 한번 참조한 걸 못 바꾸죠. 그러니까 대입할 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제공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공이 안 되네. 그 코드를 구현 못 하네. 그러면 딜리트가 되는 거예요. 딜리트가 되는 그런 개념이고, 소멸자가 기본 소멸자는 뭘 호출해야 돼요? 얘는 내가
요렇게 되면 이 X 소멸자에서는 어떤 소멸자들을 호출해야 되냐면 부모의 Y 소멸자도 호출해 줘야 되겠고 얘의 소멸자도 호출해야 돼. 근데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소멸자를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멸자도 이 클래스가 유지하는 객체들의 소멸자를 부를 수 있어야 되겠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소멸자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유 때문에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멸자가 프라이빗이다. 그럼 걔를 상속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생성자들이 모두 프라이빗이어도 상속이 안 되죠. 왜냐하면 생성자에서는 또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잖아. 소멸자도 마찬가지로 소멸자를 부르면 부모 소멸자를 불러야 돼요. 가상 소멸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자동. 가상 소멸자가 아니더라도 소멸자는 다 부모를 불러요. 근데 이제 X, Y 할 때 Y께 먼저 불러지는 게 아니라 X가 먼저 불러지기 위해서 이 소멸자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버추얼로 만드는 거죠. Y가 소멸자가 버추얼이면 얘도 당연히 버추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사 이동 개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거 까먹은 게 뭐냐면은 모든 애들이 이동하는 게 복사보다 효과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은 이동이나 복사나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클래스 A가 있는데 정수 인트만 3개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이동이나 복사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그 K-스트링처럼 동점 할당된 공간을 유지하는 애가 있으면 얘는 확실히 복사보다는 이동이 효과적이죠. 그냥 뺏어오는 거. 제가 갖고 있는 공간을 뺏어오는 게 낫지, 복제를 하면은 얘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들고 제 거를 복사해야 되잖아. SD 카피해가지고 얘네들을 데이터를 옮겨와야 되는데 그게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한 거고요. 일반적인 그 클래스들은 이제 그런 애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이동이나 이게 편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빅3가 또 빅5가 매우 그 C++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데 C++ 17부터는 카피 일리션, 복사 생략이라는 최적화가 의무화됐어요. 그러니까 의무화됐다는 건 표준에 의거해서 컴파일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 얘를 무조건 해야 돼. 이 최적화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는 어떤 형태냐면은 불필요한 복사 생성자의 호출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 어떻게 나와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호출 하나만 돼 있죠. 이렇게 우리가 불렀을 때 요걸 부른 거예요. 얘가 디폴트죠. 기본 인자가 있는 애니까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부른 상태예요. 근데
요거를 잘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디폴트 컨스트럭터, 카피 컨스트럭터가 불러졌죠. 하나가 더 불러졌어요. 뭐냐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A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불러서 요 A 객체를 만든 거예요. 하나가 더 일어난 거죠. 요 객체를 요 이코르 애플이라는 애를 바로 여기 전달해서 A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은 뭐냐면은 얘를 뭘로 만들어? A로 A 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A와 똑같은 타입을 만들고 그 타입을 가지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얘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복수 두 번이 불러줬죠. 23을로 바꾸면 요 옵션을 줘도 요 fno inline constructor 하라는 거는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도 디폴트 컨스트럭터만 출력됐죠. 왜 그래? C++ 17 이후는 이 최적화는 저 옵션을 줘도 해야 돼. 표준에서 무조건 하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게 복사 생략이라는 최적화예요. 불필요하게 임시 객체를 안 만드는 거예요. 또 예제를 보여드리면 요 애로 바꿔볼게요. 요 애로 싹 바꾸고 그 다음에 요 함수를 넣고 요 경우도 A를 여기서 만들어서 반환해서 요 객체를 만들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만 호출돼 있어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한 번만 호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만들고 얘만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11로 바꿔보면 이제는 세 번 일어났어요. 디폴트 컨스트럭터, 카피 컨스트럭터, 카피 컨스트럭터. 요 이해돼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어느 스택에, 어느 함수의 스택 프레임을 만들어졌죠? 후니까 후에서 뭘 만들어? 얘를 만들죠. 그래서 후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 그럼 어디서 또 똑같은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메인에서 만들어져야 되죠. 그 임시 객체를 뭘 이용해서 만들어요? 카피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 카피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만든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또 뭘 해요? 뭘 만들어? A를 만들죠. 그러니까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를 또 만들고 그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또 객체를 만들고 있어요. 이 과정을 생략시키는 거예요. 불필요한 애들을 없애는 게 복사, 생략, RVO 뭐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제를 보면 F11에서는 요 경우에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불러줘서 얘를 어디서 만들어? 메인에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발을 호출하니까 얘가 매개 변수 객체 A가 만들어져야 되죠. 저 A를 뭘로 만들어? 카피 컨스트럭터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move 컨스트럭터를 넣으면 얘를 뭘 이용해서 만들어? 카피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 뭘로 만들어? move를 이용해서 만들어. 왜 move가 더 우선이 돼요? 얘는 무슨 밸류예요? R 밸류죠. 그러니까 R 밸류니까 R 밸류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move를 더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move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23으로 바꾸면 뭐만 나와? 디폴트 컨스트럭터만 나와요. 뭘 하냐? 여기서 안 만들어. 그냥 얘를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메인에 만들어서 A 객체를 그 복사나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 과정을, 중간 과정을 뭔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도 로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게 copy elision, 복사 생략. 그리고 반합각과 관련이 있을 때는 그거를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이 return value optimization은 요 내용은 제가 좀 어제 수정을 했는데 옛날 노트하고 좀 바뀌었을 거예요. 요 부분. 보면은 이거는 저런 코드를 통해서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보면 A equal foo에서 foo의 결과로 받은 거를 이제 A에 저장하고 있죠. 복사 대입을 하고 있어요. 복사 대입. 그러면 이제 이렇게 return A 하는 게 있고 return net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요거는 R 밸류를 리턴하는 경우, 요거는 L 밸류를 리턴하는 경우야. 이 L 밸류를 리턴하는 거를 named R value, named RVO라고 해요. 뭐 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는 이제 선택적으로 의무화는 안 돼 있다 그래요. NRVO는. 근데 많은 건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럼 얘를 옵티마이저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아까 보면은 어떤 식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후에서 뭘부터 해야 돼?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이 만든 걸 일로 오면은 또 바에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 복사 대입이나 이동 대입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여줄 수가 있죠. 얘 후한 거니까. 어이씨, 델리트 되기 있어. 여기 보면 저 네 개가 출력됐는데 얘가 얘 때문에 디폴트 콘솔트가 먼저 불러졌겠죠. 그 다음에 f가 실행됐어요. 그럼 f에서 요거 만들어야 되죠. 디폴트 콘솔트 불러줬어요. 그 다음에 임시 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메인에서. 그때는 뭘 이용해서? move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copy 어사이먼트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move 어사이먼트를 하면 move 어사이먼트가 되죠. 왜? 얘가 만들어진 그 임시 객체를 A에다 저장하는 거니까 R 밸류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피가 아니라 move assignment가 일어나요. 그런데 23을 한다.
그러면 최적화, 이걸 빼야 되나? 그래도 최적화가 안 됐네. 아, 최적화가 된 거죠? 그쵸? 어디서는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만들지 않고 여기서 만듭니다. 메인에서. 이 RBO 추적하는 거는 어디서 만드냐면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return A 하든 이렇게 되면 이 let나 요 객체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요 foo에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foo에서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든 애들을 인자로 우리는 인자가 없지만 바에서 만들어서 인자를 넘겨가지고 여기서 그 인자를 수정하게끔 요 new 이렇게 하면은 요 위치에서 덮어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던 여기 보여줬던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이해도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new 요거는 요 위치에서 요 위치에서 let 위치에서 얘로 덮어 씌우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즉 우리는 리턴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리턴 타입이 무거우면 리턴하지 않고 뭘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자로 보내서 인자를 수정하게 해가지고 걔를 출력처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안 해도 그거를 내부적으로 누가 해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거운 거를 리턴하더라도 이 무거운 거를 리턴하니까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다. 우리가 인자로 무거운 걸 전달할 때 뭘로 전달해? 값 전달을 안 하죠. 값 전달 안 하는 이유는 뭐야?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더 효율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할 때 이 A가 무거운 애면 이렇게 안 하려고 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A를 참조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뭘 하게 하는 거지. 그럼 전달할 때나 반환할 때나 무거운 게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원래 바람직하지 않고 사이드 이펙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대신 그 숨어서 효율성만 해주는 게 이제 RBO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 RBO는 커피 일리전, 복사 생략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따로 떼놓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불필요한 임시 객체들의 생성을 없애주는 거예요. 중간 어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을 뽕 없애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 없애주는 거가 이제 이 최적화고 C++ 17부터는 얘네들을 의무적으로 한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무브나 이런 애들의 활용도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무브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더 효율성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무브나 이런 게 없어도 컴파일러 최적화 기술 때문에 실제 무브에 호출하는 활용도가 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쓰기 때문에 빅5가 필요할 때는 만들어줘야 되지만 예전만큼 우리 모르게 무브나 카피가 불러지지가 않는다. 복사 생략 때문에.